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은 그 농업재보험 심의의 규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 3조에 농업재보험 심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전만 하더라도 농업재보험 심의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어업재보험 심의가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법에는 농업재보험 심의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요점 꼭 여러분께서 명심을 하십시오. 그래서 법 3조에 농업재보험 심의 심의사항을 딱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심의를 둔다 해갖고 이런 것을 심의한다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이 뭐냐면 농업재보험 심의와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에서 심의하는 심의사항이 바로 요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예상 문제를 다음 중 어촌정책 심의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해갖고 물은 것이 바로 이것이 답이었죠. 재보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옛날에만 하더라도 농업재보험 심의상에는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빠지고 요것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 밖에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은 뭡니까 공법의 특성상 새로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이 있다 보면 이것을 물을 소지가 있다 해서 제가 예상 문제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요 6가지 있죠. 요것은 농업재보험 심의의 심의상도 되지만 중앙수산업 어촌정책 심의의 심의상도 된다 해갖고 요 공통상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직 오늘 공부하는 것은 농업재보험 심의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죠. 그죠? 예, 그 농업재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은 지난 시간에 배운 6가지에다 플러스 뭐가 더 있냐면 요것이 더 있는 거예요. 요것이 재보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요 2가지가 더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요거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의 깊게 꼭 요거는 따로 이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셨던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바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항상 공법에는 기타 등등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가볍게만 여러분께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뒤에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재보험 심의의 2항에는 그 구성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변경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입니다. 그죠? 포함해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공법 시험 문제는 항상 이런 거를 갖고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 나오는 법조항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잘 봐보세요. 심의위원장 대부분 현재 농업재보험 심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고 관장하고 어업재보험은 뭐죠? 예, 해양수산부 장관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이 누가 되는가 하면 장관이 되는 게 아니고 차관이 되죠. 차관. 그죠? 그러니까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그 교재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꼭 유념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경향생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시험 전에 딱 숙지하고 가시면 시험 보시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 교재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이 쉽게 말해서 차관이 임명하거나 장관이 임명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위원 중에서 호선, 선거로 이렇게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은 누가 위원하는가 잘 봐보세요. 위원장은 차관이 되는데 위원은 어떻게 누가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차관이 아닌가 아니네. 그래서 이런 부분 공법에서 여러분들 그 법 공부를 하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면 누가 하느냐 그 주체 있죠. 주체가 가장 중요해요. 그걸 갖고 바꿔서 내는 경우가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법조문에서. 그래서 야 누가 하는구나. 그것을 꼭 이렇게 명심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뭡니까 그 상법보험편이라든지 재배학 같은 경우는 빨간색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농업재보험 하고 농업재보험하고 손해평가 이런 건 제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은 꼭 주의를 하세요 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형광색 바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을 하느냐 하면 그냥 잘 봐보시면 농업에 관한 학식과 그냥 풍부하다. 3급이죠. 그죠? 예. 그리고 요것이 보면 다 보험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그죠? 그래 요거 같은 것도 또 따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소지는 있지만 완전히 하나는 엉터리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두 문자로 해갖고 요 부서의 상급 공무원이구나 이렇게까지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시험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업 인단체의 대표 해갖고 요런 부분도 새로 이렇게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3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심의회가 있으면 그 밑에 분과위원회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도 이렇게 있으면 무슨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위원회가 농작물. 지금 현재 농업재보험 심의회니까, 농업과 관련된 심의회만 있겠죠.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죠? 예. 요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또 있냐면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분과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다가 또 다른 분과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뒤에 이제 시행령 쪽에서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농업재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요런 것들이 왜 들어와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농업인들 같은 경우도 참여해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법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의 요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거는 대부분의 어떤 공법의 회의 개최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이 규정일 거예요. 회의는 어떻게 이제 소집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 그죠? 요 정도만 있으면 이제 요구가 있으면 회의가 소집회의 되고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요거는 어디나 다 똑같죠, 그죠?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해촉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에 없게 될 때는 해촉될 거고, 근데 이런 것들도 보면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어야만이 해촉이 되죠. 그냥 비사실이 있다고 해서 해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 공법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빨간색으로 넣질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분과위원회, 아까 전에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농작물, 임산물, 가축은 법에 있었고, 그죠? 요것이 바로 이제 대통령령이다 따로 집어넣은 거예요. 농업인 안전보험 분과위원회. 또 다르게 이렇게 농업인 관련해서 안전보험 또 따로 운영하나 보죠. 그죠? 요런 분과위원회도 줄 수 있다라고, 둔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부분은 가볍게 한번 읽어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5회 문제 볼게요. 자, 농업재보험 법령상, 농업재보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심의사항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죠? 목적물 선정 맞고, 재정지원 맞고,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다 맞습니다. 그죠? 답이, 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심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요거는 이제 법 규정을 물었네요.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 맞고요. 위원장은 농장 회장으로 하고 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는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요게 틀렸네요. 차관이 위원장이라고 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 키워드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법 조문은 굉장히 길고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문제화돼서 나올 수 있는 법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틀렸다는 게 나오겠고요. 심의회의는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그러니까 법 규정은 다 쓰이고 있다는 것이 딱 보이지죠. 그죠? 심의회의는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결. 그죠? 예, 5회 6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관련된 법 규정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구나. 참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뭡니까 옛날에 5회 6회 때는 뭘로 나왔겠어요? 농업재해보험 심의였겠죠. 그죠? 근데 제가 요거는 농업재해보험 심의로 고치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고쳐도 뭡니까 문제 푸는 데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이런 부분을 고쳤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농업재해보험 심의 이거는 절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4회 보겠습니다. 심의의 가능성입니다. 옳은 것은 맨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잘 봐보시면 기출문제가 뭐 있다 하더라도 각 위원장 각 위원장 한 명 포함 아닌데 제외할 때 있죠. 그죠? 요게 틀린 겁니다. 그죠? 요런 식으로 밖에서 나온다니까요. 잘 봐보시면 그죠? 예, 그러니까 막 이상한 걸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하게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사항만 여러분들한테 탁탁 뭡니까 교재가 표시를 다 해놨으니까 그 부분만 유념해서 보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심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부위원장이니까 뭐 보좌관에 맞겠죠. 그죠? 이거는 법조문에 제가 오늘 슬라이드는 없어요. 제 교재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크게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로 강의로 이렇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겠죠. 그죠? 예. 심의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예, 맞죠. 예.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 지명합니까? 아니죠. 호선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선거로 뽑는다. 예,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심의위원 중에서 차관이 임명하라 위촉한 사람으로 합니까? 아니죠. 예, 장관이 합니다. 그죠? 차관은 딱 하나예요. 그냥 뭐죠? 예, 이거 뭡니까? 농업재해보험 심의회 위원장. 그 딱 하나만 차관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장관이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상 문제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요걸 중점적으로 보세요. 기출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더 있으면서 새로운 법 개정 관련되는 것도 다 포함시키고 종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으니까 훨씬 여러분들 뭡니까? 그 시험장에서 뭡니까? 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다 풀어드리려고 제 책에 수록한 거 다 풀어드리려고 강의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문제 5번요. 여기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니까 제가 두 문제를 만들었네요. 농업재해보험 법령상 농업재해보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모두 고르세요 했어요. 예, 딱 봐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적물 선정 맞고 그죠? 재보험 사업도 당연히 하죠. 수익가치 적정성 맞고 정부의 책임 범위에 관한 사항도 맞고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도 예 맞습니다. 다 이게 심의사항으로 제가 다 이렇게 교재가 기술돼 있죠, 그죠? 그게 다 법령 내용이에요. 제가 뭐 따로 창작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농업재보험 법령하고 손해평가이론은요 어떤 교재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도덕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법령 내용뿐이지 거기다 뭐 해설 잘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법령 내용으로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8회, 9회, 10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심의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습니다. 심의의 심의사항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보상하는 제의 범위 뭡니까? 손해평가 방법 절차 맞고 정부의 책임 범위 맞고 자금의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이런 거 스캔해서 한번 슬쩍만 보셔도 당연하게 이런 것들을 심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두 다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9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한 문제 나오는데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심의의 뭡니까? 심의상 아니면 뭡니까? 심의의
예, 관련된 법 규정을 이렇게 묻고 있죠. 그죠? 앞에서도 그랬고, 예, 그죠? 예, 8회, 9회, 10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 규정, 딸랑 거 한두 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의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죠? 그죠? 예. 심의위원장은 장관으로, 벌써 몇 번 나왔죠. 그죠? 차관인데.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규정 갖고 나온다니까요. 그죠? 벌써 이렇게 틀린 게 답이 나왔습니다. 심의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 조정하고, 심의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의 분과인을 둔다. 요게, 원래는 이제 뭡니까? 9회 기출문제에서는 둘 수 있다. 로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법에는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본에 개정되면서 둔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나라고 하면은 바로 지금 현재 개정됐다. 그러다 개정되다 보니까 둘 수 있다 하면 지금은 틀리죠, 그죠? 예. 틀린 지문이 되니까 2번도 틀리고 3번도 틀리게 되니까 둔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아셨죠? 이런 이런 부분까지도 다 기출문제를 대충 그냥 그대로 실지 않고 지금 최근의 법 규정에 맞게 다 완전하게 수정해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아마 타교재 보면 농업재범 심의라고 나올 거예요. 9회 시험 문제 딱 기출문제 딱 해놔놓고 보면요. 예, 안 바꿔놓습니다. 과거 거. 근데 현재로 다 바꿔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혼선해 와서 되지를 않습니다. 아셨죠? 꼭 요거만 지금 바뀐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4번 심의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엔 과반수 찬성 의결. 이것도 앞에서 기출문제 지문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법 규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공부를 하시면 크게 따로 복습할 이유가 없어요. 시험 전에 마무리 때 제 교재 가지고 중요한 거 제가 형광 바탕 빨간색 해놓은 거 있죠. 그거 한번 쓱 보고 가시면 될 정도로 그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회는 어떻게 나왔나요? 심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심의에 한 문제 나오죠. 그렇죠? 예. 심의의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맞네. 그렇죠? 예.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 차관이 지명합니까? 아니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바꿔놓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갖고 법 규정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자동차가 우측통행 그냥 우측통행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왜 좌측통행 일본은 좌측통행인데 왜 우측통행이 맞냐고 혼란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그냥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어떤 법규정을요 매년 출제되고 있는 법규정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9회 때도 나왔죠. 과반수 개의 그 찬성으로 이결.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면서 자동적으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본 강의 때 앞에 슬라이드를 갖고 여러 번 하면서 막 강좌하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도리어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거죠. 제가 1회부터 10회까지 기출 문제를 다 최근에 맞춰가지고 법령에 맞춰서 문제도 좀 수정하고 해서 다 풀어드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조항을 따로 예상 문제까지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여러분께서 제 강의를 통해서 딱 느끼시면 딱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이 양이 많지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만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심의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포함한 21명. 이게 몇 번씩 그냥 기출문제 몇 번 보다 보면 자동적으로 외워지죠. 그쵸? 예, 앞에서 우리 광분에서 이렇게 공부합시다. 외워야 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자동으로,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자, 4번. 제적에는 3분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주. 그죠? 예. 이게 또 기출문제 몇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농업재범 심의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